멜라토닌의 숨겨진 효과에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번 파트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효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소화기관에서 생산되는 멜라토닌의 양은 놀랍게도 뇌에 있는 송가선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더 많습니다. 멜라토닌은 소화기관의 엔터로우크로메핀 셀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1번 기능성 소화불량. 멜라토닌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내시경 소견상 보이는 병변 없이 상복부 통증, 자결감 또는 식후 조기 포만감 등을 호소하는 질병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PPI를 복용하고 PPI를 복용 중단 후는 TCA를 복용하고 TCA 이후에서는 프로키네틱스로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요 원인은 위산이 아니고 위장의 감각력치가 낮아지는 것과 십이지장벽의 미세염증이기 때문에 표준 치료법에 대한 환자의 만족감이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TCA의 항콜린 부작용은 아우 입말라 졸려 장기간 치료를 어렵게 합니다. 즉 현재 제시되고 있는 표준 치료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롬2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은 멜라토닌 5mg을 지침 전 30에서 60분 전에 먹게 하고 대조군은 위약을 12주 동안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위약군은 대부분 효과가 없었고 멜라토닌 투여군은 86.6%의 호전을 체감했습니다. 멜라토닌 5mg 복용군에서는 증상이 완전 소실된 사람이 56.6%, 부분 호전된 사람이 30.0%, 호전되지 않은 사람은 13.3%였습니다. 위약군에서는 단 2명 6.7%만 호전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PPI와 병용하는 경우에도 좋은 효과를 냅니다. 약국 현장에서 PPI를 장기간 복용하고도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환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환자들에게 내장 가민성 감소를 목적으로 저용량 TCA를 권고하지만 효과의 크기가 크지 않고 아우 입말라 졸려 항콜린 부작용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14년에 오픈 저널 오브 게스트로엔터롤로지에 발표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모든 군의 하루 오메프라졸 20mg 복용을 유지하면서 지침 전 멜라토닌 6mg과 노르트립틸린 25mg, 위약을 각각 12주간 투여했습니다. 평가 결과 삶의 질 점수는 멜라토닌군에서 27에서 13으로 14점이 감소해서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노르트립틸린군은 9점 감소했고 위약군은 5점 감소한 것에 비해서 훨씬 우수했습니다. 증상 개선 비율 역시 멜라토닌군은 75%로 위약군인 45%와 노르트립틸린군 20%를 모두 앞섰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모든 평가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는 노르트립틸린을 멜라토닌이 압도했습니다. 약국에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 정말 많이 옵니다. PPI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보면 성인의 약 10명 중에 1명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화불량 치료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뭐 잠도 안 온다고요? 말해 뭐해? 멜라토닌은 역류성 식도염에도 효과가 좋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현재 멜라토닌이 가스트린 분비를 촉진해서 LES, 하부식도 가략근 수축력을 강화시킨다는 메커니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효과를 보인 8주 시험 결과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류성 식도염도? 이 시험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9명씩 3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하트번 증상 치료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주 시험 참가자 전원에서 하트번이 사라졌습니다. 멜라토닌이 고용량 PPI에 필적하는 좋은 치료율을 보였고 둘의 병용 효과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PPI와 병용했을 때 4주 차에 치료율이 더 높은 것이 보이시죠? 다음으로 LES 압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험에서 건강한 성인의 LES 압력을 측정했는데 22.8mmHg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메프라졸 그룹에서는 LES 변화가 없었는데 멜라토닌은 LES 압력을 약 2배나 증가시켰고 이는 정상인의 LES 압력에 근접했습니다. 멜라토닌의 이 효능이 GERD 치료에 연결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고 오히려 PPI보다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시험에서 균일하게 멜라토닌이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위산 자체의 분비를 억제하는 PPI는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많죠. 감염 위험 증가, 철, 마그네슘, 비타민 B12 결핍 등 따라서 자연스럽게 LES 압력을 증가시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개선하는 멜라토닌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 헬리코박터균 제균 효과와 점막 수복 효과.
폐경후 여성에서는 상복부 통증 등 소화불량 증상이 흔히 나옵니다. 에스트로겐의 GI 트랙 보호 기능이 있는데 폐경후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면서 소화불량에 걸릴 위험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역학 연구를 해보면 오전 9시에 측정한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낮을수록 H. 파이로리 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위험도 높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H. 파이로리 균에 감염되고 증상이 나올수록 멜라토닌 농도가 낮은 것이 보이시죠? 이런 역학조사 결과에서 힌트를 얻어 H. 파이로리 감염이 있으면서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위약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참여자에게 2주간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환자들을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눠서 시험군에는 멜라토닌을 아침 1mg, 취침 전 3mg으로 하루 2번을 6개월간 복용하게 했고 대조군에서는 위약을 동일한 방법으로 투여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멜라토닌 보충군에서 3개월, 6개월 후 검사한 헬리코박터 제균율이 위약군보다 경향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환자 비율도 멜라토닌 복용군에서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멜라토닌이 헬리코박터 제균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2개의 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을 추가로 투여한 군에서 헬리코박터 제균율이 경향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준요법의 제균 성공률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멜라토닌 제균 보조 효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멜라토닌에 일정 정도 헬리코박터 제균 효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을 네 번째, 염증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같은 염증성 대장염은 간해와 재발을 번갈아 돌게 됩니다. 표준 치료법은 효과적이긴 하지만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영양요법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RCT를 통해서 멜라토닌이 염증성 대장염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표준 치료에 멜라토닌을 추가하게 되면 간해가 잘 유지되고 활동성 상황에서 질병 활성도가 낮아졌습니다. 질병 활성도를 낮춰준다는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활동성 상태인 크론병 환자 30명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RCT입니다. 25명은 표준 치료에 더해 8주 동안 취침 전 멜라토닌 5mg을 복용하게 했고 나머지 25명은 표준 치료만 받게 했습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에 모두 멜라토닌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멜라토닌은 크론병의 활성도 지표와 궤양성 대장염의 활성도 지표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개선시켰습니다. 데이터가 무척 인상적이죠? 다섯 번째, 와 진짜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요? 가민성 대장증후군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IBS는 전체 인구 중 10%나 되는 거대한 질환군이지만 표준요법으로 잘 관리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경구로 복용한 멜라토닌이 IBS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 메타 분석 논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데이터의 균일성이 높았고 전반적인 IBS 증상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통증을 잘 잡았습니다. 전반적인 IBS 증상을 개선하는 효능의 크기는 SMD로 0.746으로 평가해 놓았습니다. SMD가 0.746이면 중간보다는 큰 효과에 근접하는 상당한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 분석 논문이 나온 뒤에도 규모가 큰 임상시험이 최소 2번 더 있었고 모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불면증이 있는 IBS 그룹 68명과 불면증이 없는 IBS 환자 68명에게 아침 공복에 3mg, 취침 전에 3mg, 총 6mg의 멜라토닌을 8주간 복용하게 하고 위약군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멜라토닌 복용군에서 시비어한 환자들이 다수가 마일드로 넘어갔고 위약군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는 불면증이 있든 없든 모든 IBS 환자에서 동등하게 IBS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불면이 있는 분들에게 잠을 잘 자게 함으로써 IBS를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멜라토닌 자체에 IBS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에서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기능성 소화불량, GERD,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염증성 대장염, 여기에 더해서 IBS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장에서 멜라토닌은 항산화, 항염증, 점막 수복 효과 등 여러 작용을 함으로써 장 전반을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해서 장에 부족한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겠지만 복용 편의성상 멜라토닌을 하루 1번 저녁 때 5mg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위 시험처럼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도 효과가 있었지만 저녁 때 1번 먹는 방법으로 진행한 시험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나왔습니다. 멜라토닌은 설사 타입 가민성 대장증후군과
변비 타입, 가민성 대장 증후군에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특히 복통을 잘 잡고 삶의 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